네, 저 이사장님, 지금 콜센터 직원분들 정규직화 문제 아직 안 풀렸죠? 네, 지금 이제 아직 그 최종 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단이나 이사장님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 3단계로 지정해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은 3단계로 해가지고 각 그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혼란이 좀 초래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콜센터가 용역이냐 민간위탁이냐고 하는 이 성격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몇 차례 파업도 거쳤고 콜센터 노조와 공단 노조와의 대립과 갈등도 있었죠. 그 네. 과정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단식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공단하고 노조, 그다음에 그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게 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논의를 거의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좀 이사장님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보면 직고용을 하든지 자회사 아니면 뭐 소속 기관, 현행 유지라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결정이 되게 되면 시기하고 채용 방법, 임금 체계 이런 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전 협의회라고 해서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임 기자는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심평 원장님,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네. 그거 비급여가 얼마 정도 수급을 해줘야 그거 심사 대상이 되죠? 150만 원. 그렇죠. 네. 그 150만 원이 넘어가야 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부당 청구도 꽤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적발은 많이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 네. 12건 정도라고, 5년 동안 12건 정도인데, 적발하기 쉽지도 않고, 사실상. 네. 그리고 이거 보면, 부당 청구하는 기관들이 보면 대형 병원하고 큰 병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금액은 많지 않으나, 네. 사실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부당 청구가 되지 않게끔 장치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150만 원 이상만 지금 심사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실은요, 150만 원 이하 이것도 큰 돈입니다. 좀 한번 그 기준을 좀 바꾸셔가지고 150만 원 이하도 비급여 그 150만 원 이하로 저거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그 심사 대상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원장님, 그 비대면 진료 이제 웹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 중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피나스테리드 리드하고 그 두타 스테리드라고 하는 성분 아시죠? 그거. 네. 그게 전립선 비대증에도 쓰이기도 하고 탈모제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네. 전립선 비대증에도 쓰이면 이 급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탈모제도 비급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병원들이 비대면 웹을 통해 가지고 진료 웹을 통해 가지고 그 중개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탈모 치료를 10,000원 해주겠다 이런 광고까지 내고 그런 소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병원이 부당 청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적발은 전혀 안 되죠, 이거. 예,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한 번 정도 조사를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병원들이 잘 장사하는 거잖아, 이거.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의 성분 때문에 나타난 문제긴 하지만 네. 이 문제에 좀 적절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야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네. 그 이렇게 수사기관, 검찰의 수사기관이 이게 이번 적정선거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심평원에 의뢰를 하고 있죠. 네. 그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있어요? 자,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평원 예산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수익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해야 되죠, 이거 원래?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수사 결과로 이익을 보게 되는 보험사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만 다양합니다. 해주세요. 네. 이게 보면은 일부만 더 주시죠. 사실은 보험사가 하는 게 이게 적절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이 주체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특히 보험사가 이것을 수익자 부담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데가 어디에 지금? 반대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우려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당사자, 이익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될 경우 저희가 독립적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게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반대를 좀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보험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전환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 보험사들이 지금 이게 손 안 대 코 푸는 격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자 보다 원칙, 그 다음에 이게 심사평가와 관련된 비용과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리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